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개발 시장에서 이제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경쟁적인 측면에서 예전과 지금 10년 전과 지금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해서 팀노바가 11년 차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좀 여러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시장이 어떠냐면 그냥 쉬었음 청년 42만 명이라고 2024년 11월 18일, 그러니까 얼마 전이죠. 4개월 전에 나왔는데 3일 전에 50만 명이 넘었대요. 50만 명이 넘었다는 기사가 올라왔어요. 매일경제. 50만 명 넘은 그냥 쉬는 청년들. 자, 이게 지금 되게 골 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뇌썩음 현상이나 이런 팝콘 브레인 현상이 저는 이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도 인스타그램 같은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플랫폼들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뇌썩음 현상이란 옥스퍼드대가 선정한 올해의 단어예요. 그래서 온라인 커뮤니티에 우스꽝스럽거나 자기 비하적인 상황에서 자주 사용했고, 기존에는 그랬는데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약간 그 쇼츠도 그렇고 이제 저품질의 그런 데이터들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소비를 하면서 점점 안 좋아진다, 점점 이렇게 좀 이렇게 뇌가 점점 퇴화된다 이런 거죠. 썩는 것처럼 이렇게 퇴화된다 이런 느낌인데, 이런 팝콘 브레인이란 용어도 사실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됐죠. 뇌가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에 빠르고 강렬한 자극에 익숙해져 현실에서의 느리고 약한 자극에 무감각해지는 현상. 그러니까 이렇게 무대에 딱 올랐다가 내려오면 되게 허무한 그런 노래들 있잖아요. 연극이 끝나고 나면 막 이런 그런 것처럼 어떤 그 화려한 무언가에서 막 있다. 또는 여러분들 뭐 저는 어렸을 때 뭐 한두 번밖에 안 가봤는데 이제 클럽 같은 데 갔다가 길거리 다시 나와서 돌아다니면은 클럽에 막 꽝꽝꽝거리는 그 큰 노랫소리를 듣다가 갑자기 이렇게 나오면은 되게 또 분위기가 되게 이질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랄까? 그러니까 쇼폼이나 이런 것들은 생각보다 굉장히 자극적인데, 그 이유가 근데 쇼폼은 15초, 보통 15초 내로 이제 컨텐츠가 소비가 되잖아요. 근데 그걸 하나 보고 다음 거를 딱 이렇게 했을 때 뭐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그 뇌가 긴장하고 있는 상태, 그 다음에 거기서 새로운 게 나왔을 때 그런 되게 자극적인 그런 게 있나 봐요, 뇌. 그래서 뇌 보상 시스템이 그거에 깊게 빠지다 보면 웬만한 일상이 너무 재미없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뇌썩음이나 뇌가 팝콘처럼 이렇게 팡 이렇게 튀어나오는 팝콘 브레인 현상 같은 게 생긴다고 하는 건데, 근데 이런 것들도 있고, 뭐 인스타그램으로 인해서 나는 정말 너무 그냥 평범하고 그냥 괜찮은 사람인데, 인스타그램에 막 내 친구는 이번에 해외여행을 어디 갔고 이번에 뭐 어떤 선물을 받았고 이런 게 되게 많아지니까 내가 그 정도 못하면 나는 쓰레기 같은 거죠. 근데 너무 하이라이트고 너무 몸도 좋은 사람들만 너무 있고, 저처럼 그냥 헬린이들은 그냥 헬스장 가서 그냥 적당히 하고 건강관리만 하면 되는데, 그 정도만 해도 사실 잘하는 건데, 너무나 막 호르몬 꽂고 너무나 완벽하게 몸이 빌딩된 그런 바디빌더들도 너무 많고, 막 하나하나 너무나 잘난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제 사실 되게 기가 죽고 그런 거죠. 그러면서 저런 사람은 나는 될 수 없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한 적이 되게 많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자신감도 없어지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되면서 점점 이제 스스로에 대해서 자기 비하 이런 거에 빠진다든지 우울감 또는 무력감 이런 게 빠지면서 청년들이 저렇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10년 전의 학생들의 모습은 되게 그래도 좀 도전적이고 이런 게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기초 수료율을 봤을 때 10년 전의 학생들이 훨씬 빠르고 훨씬 잘하는 편이었던 것 같아요. 기초만 봤을 때. 응용 2단계나 최종 과정에서는 어쨌든 그 기초 과정을 똑같이, 그러니까 저희가 커리큘럼이 거의 안 바뀌었어요. 기초가 거의 안 바뀌어서 거의 똑같은데, 이게 되게 그 당시에는 이 과제 이렇게 천재적으로 해결하는 친구도 있구나, 진짜 똑똑하구나 이런 친구들도 종종 봤는데, 요즘은 그런 패기가 확실히 없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되게 아쉬워요. 그런 게 되게 아쉽고, 그런 어떤 잠재의식을 좀 깨워주고 싶은데, 결국에는 저희는 실력이 되게 많이 늘었거든요. 저희는 어떤 질문을 하든 웬만하면 막히지도 않고 그냥 다 물어보면, 모르면 금방 찾아서라도 알려줄 정도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질문을 떠나서 그냥 현업 개발을 하는 강사들이 그냥 알려주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대해서 항상 더 도와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실력도 더 많이 늘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에 비해서. 근데도 예전과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근데 기초 때는 그런데 이제 뭐
장기적으로는 봤을 때는 또 되게 더 복잡해지고 어려운 플랫폼들을 많이 잘하는 거 보면 그러니까 끝까지 갔을 때는 오히려 예전보다는 낫기는 한데, 근데 좀 안타까운 거는 이제 기초 때 확실히 이제 좀 이렇게 뇌가 많이 퇴화된 상태로 오는 느낌? 이런 많은 플랫폼 함정들에서 많이 빠져 있고, 내 주변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진짜 웃긴 게 월 300을 못 벌면 사람을 완전 쓰레기로 보는데, 이제 제가 이전에 찍은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평균 연봉이 개발자도 나름 잘 나간다고 하는데도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경력 5년차의 중위값, 전체 개발자를 다 합쳤을 때 경력 5년차의 중위값이 4,300 정도밖에 안 나고, 5년차 중에 제일 못 받는 축에 속하는 사람은 3천만 800, 700 정도가 되고, 제일 잘 받는 사람이 한 6,30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5년차가 그 정도라는 건, 근데 월 300이라는 게 한 4천탄 중반 정도 돼야 받나마 그 정도 될 건데, 그게 대단한 거거든요, 사실. 이게 사실 생각보다 대단한 건데, 막, 사람들이 그 300충, 300충 그러면서 막 비하하고, 이게 전형적으로 시장이 안 좋아지면은 되게 생기는 그런 갈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대처럼, 이게 서로 이제 각각의 세대 갈등도 되게 많이 생기고, 상대를 막 증오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스트레스를 해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최근에 좀 김수현 씨 사건을 보면서 좀 느꼈던 게, 이게 그 정도까지 화낼 일인가? 라는 생각? 그리고 사실 저는 어떤 거를 되게 감정적으로 이렇게 판단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건데, 사실 법적으로는 어떤 누군가 교제를 할 때 나이 차이가 뭐 성인과 뭐 10대들은 사귀면 안 된다 이런 과정을 해봤을 때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게, 옛날에 주주클럽에 그 어떤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그 20살짜리 그 여주인공이 있는데, 자기는 20살인데 어떤 친구랑 이제 사귀려고 했는데 그 친구가 18살이래요. 그 2살 차이인 거지. 근데 그 친구는 미성년자고 이 친구는 성인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쇼킹하다고 막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사실 20살이랑 19살, 18살이랑 사귀는 거는 그렇게, 미성년자와 성인이 사귀는 건데도 그렇게 이상해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사실 법적으로 봤을 때 28살이랑 16살이랑 사귀어도 결국에는 법적으로 봤을 때는 판단이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에서 감정을 섞어가지고 어떤 한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모든 뭐 이렇게 안타까움 이런 거를 상대방에게 막 쏟아내면서 감정적으로 배출하지 말고, 물론 이제 연예인이 그렇게 하면 사실 이미지 타격은 확실히 있겠죠. 별로 관심 있는 주제는 아니었는데 사람들이 너무 열내고 기사가 계속 쏟아지는 걸 보면서 좀, 이것도 결국에는 사람들이 엄청 흥분한 상태에서는 이렇게 이런 좀 반대되는 얘기? 저게 왜 문제지? 법적으로는 일단 문제가 아닌데, 뭐 이미지 타격은 뭐 본인이 선택한 거니까 본인이 받겠죠. 근데 그런 건 있겠지만 그렇게까지 잘못된 건가? 라는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오바해가지고 소아성애자라고까지 막 얘기를 하면서 몰아가던데, 글쎄요. 그 정도까지일까요? 그러니까 왜냐면, 어, 이게 그렇게 따지면 미성년자 만나는 그런 사람들은 다 그럴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뭐 한 살 차이 이런 사람이 있던 2살 차이 사람이 있는데, 뭐 10대 때는 서로 미성년자니까 사귀었어. 근데 한 사람이 성인이 돼버리면 그때부터 그 사람이 소아성애자가 되는 걸까요? 근데 그 소아성애자라고 하는 건 좀 더 어린 거죠. 로리타나 쇼타콤이라고 해가지고 되게 어린 그런 건데, 아무튼 그런 식의 어떤 또 배출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런 감정적 배출, 뭐 너 하나 걸려봐라. 이제 백종원 씨가 그렇게 됐다가 그 다음에는 좀 다른 사람이 되고, 물론 이제 잘못을 했으면 당연히 욕을 먹는 게 당연하죠. 그리고 그거를 악용했으면 당연히 욕을 먹는 게 당연하지. 그런데 이게 선을 넘어서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까지 몰아가는 경향이 많다 보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생각보다 이제 저희가 유튜브 같은 거를 해서 보면 예전에 비해서 좀 그러니까 되게 경계선 지능이도 되게 많아진 것 같고, 그러니까 맥락을 이해 못하고 막 댓글 다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요. 뭐 대표적으로 뭐가 있었냐면, 자코리아에서 너무 이렇게 수요가 많아지니까 버그가 나왔나? 이거 내부 데이터베이스 버그 아니야?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이해를 못하고, 너는 개발자가 저게 버그인지 아닌지도 모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럼 내가 어떻게 알아? 데이터베이스 내가 자코리아의 데이터베이스를 내가 직접 개발한 사람도 아니고 내가 웹 프로그래밍을 한 것도 아니고 근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버그인지 아닌지는 자코리아에서 확인해 줄 일이죠. 그쪽에서 고칠 일이고. 근데 그런 것들, 이게 사실 데이터베이스에 평소보다 유난히 수요가 많이, 이렇게 인공지능 수요가 많이 늘어서 그러면은 이거 이상하다라고 생각은 할 수 있죠. 근데 그거에 대한 진실은 자코리아에서밖에 알 수가 없죠. 뭐 알려면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그냥 해킹을 해서 뭐 들어가거나 뭐 그런 방법밖에 없는데 그거는 당연히 불법이고 절대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근데 그런 식의 댓글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경계선 지능인 분들이 되게 많구나 이런 생각 되게 많이 드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뇌가 더 똑똑해져야 되잖아요.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전보다 더 자극적이고 정신없어지니까 진짜 디지털 디톡스가 진짜 필요하구나. 이게 앤드류 버만 교수님이 얘기를 했던 것처럼 좀 점점 사람들이 되게 원초적이 되어가고 좀 기존보다 좀 깊게 들어간 거 못한다. 그럼 이럴 때는 경쟁하기가 훨씬 쉽다. 남들이 다 안 하고 도전을 하려는 사람들이 되게 싫어하고 무언가 증오하기 바쁘고 이런 정서가 많이 기저에 깔려 있으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 경쟁이 훨씬 쉬워진다. 그래서 아마 고연봉 받기 훨씬 쉬워질 것 같아요. 마치 미국을 보는 듯한데 미국은 진짜 일반적인 상식도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게 말도 안 돼. 뭐 한국이란 나라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아니면 뭐 주변 국가 그리고 미국이 지도상에서 어디 있는지도 제대로 모르고 이런 사람 진짜 많더라고. 그리고 생각보다 식자율이 높지도 않고. 그럼 거기는 어떻게 돌아가냐면 아, 이게 지금 잘 나가는 나라들 특징이구나. 그러니까 인도도 그렇고 인도도 IIT 쪽은 진짜 세계 최고의 수준이잖아요. 근데 사실 일반적인 교육은 되게 떨어지거든요. 근데 중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중국도 많이 좋아졌다고 해도 중국도 최상위권, 지금 최상위권 대학들은 세계적인 논문들을 많이 쏟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이 생각보다 최상위권의 어떤 학교를 많이 올라갔어요. 칭화대, 베이징대 이런 데가. 그러니까 우린 예전보다 순위가 엄청 많이 높아졌어요. 막 거의 20위권 안에 들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 그래서 이게 장난 아니거든요. 근데 중국도 일반적인 대중들보다 그 엘리트들은 확실히 공부를 좀 빡세게 하는 경우. 일본도 일본이 아니고 미국도 그런 게 엘리트들은 확실히 밀어줘요. 근데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미국 보면은 진짜 개판으로 사는 사람들 진짜 많잖아요. 보면은 막. 근데 그런 사람들 되게 많은 것처럼 허무주의에 빠지면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기 싫고 무기력도 되게 심해지고 그걸 이겨내는 게 절대 쉽지 않은데 요즘 상황은 그렇게 되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허무주의에 빠지기 좋게 만든다, 사람들을. 그래서 그런 시장이 반복된다는 건 결국엔 이 안에서 여기를 헤쳐나와야 된다는 건데, 그렇게 나와서 제대로 한 사람들에 대한 대가는 미국에서 엘리트들만 밀어주는 것처럼 그 사람들만 계속 밀어주는 경향이 되게 많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여러분들한테 지금 공부를 좀 많이 하시는 걸 많이 추천을 드리고, 독학을 하든 뭘 하든 지금 희망을 갖고 하세요. 경쟁자들이 예전보다 훨씬 쉬워지고 대신에 플랫폼은 더 복잡해져서 그거를 치고 올라갈 수만 있다면 훨씬 기회가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하나만 얻어 걸려라 막 그런 어떤 운에 맡기는 이런 거는 확실히 한계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기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남들이 내가 봤을 때 복잡하고 하기 힘든 거면 남들도 똑같이 그런 생각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시는 거를 좀 많이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